죽어서 근처로 돌아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는 왕만큼 부자다 찍찍. 나는 왕만큼 부자다 찍찍. 다음날 왕이 말을 타고 숲을 지나다가 천재의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천재로군. 천재는 계속 노래했어요. 나는 왕만큼 부자다 찍찍. 나는 왕만큼 부자다 찍찍. 왕은 점점 화가 났어요. 부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저 바보 천재를 당장 내 앞에 끌고 오너라. 부사들은 허둥지둥 근처로 올라가 부자라고 하지만 부자에는 있었어요. 병사들은 운전 한입을 왕에게 딱 줬어요. 왕은 모습을 살펴봤어요. 정말 잘생겼거든요. 천재가 또 노래했어요. 왕은 도둑이다. 왕이 내 동전을 훔쳤다. 왕은 도둑이다. 왕이 내 동전을 훔쳤다. 저 천재를 잡아오너라. 거기에 화가 난 왕은 최고의 사냥꾼들을 불러모았어요. 사냥꾼들은 어린도 기다가 드디어 천재를 잡았어요. 천재는 사냥꾼들에게 잡혀서 살려가면서도 노래했어요. 왕의 집은 내 집이라네. 왕의 집은 내 집이라네. 왕은 요리사에게 명령했어요. 저 참새를 당장 기름에 튀겨라. 오늘 저녁은 참새를 먹으리라. 그런데 신사가 참새에게 다가가자 참새는 당황한 요리사는 참새 대신 개구리를 튀겨서 맛있는 소스를 짠뜩 쳤어요. 요리사가 만든 재료를 먹은 왕은 매우 만족했어요. 드디어 그 끔찍한 참새가 없어져. 그런데 잠깐 날아갔던 참새가 바보와는 개구리를 먹었다네. 바보와는 개구리를 먹었다네.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신발을 벗어서 참새를 향해 띵껏 던졌어요. 그런데 신발은 엉뚱하게도 다치고 랫소리를 마셨어요. 그 바람에 그림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망가지고 참새가 또 노래했어요. 멍청한 왕은 나를 잡지 못하네. 멍청한 왕은 나를 잡지 못하네. 저 참새를 잡아라. 또다시 널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왕이 우리들에게 참새가 그쪽으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를 잘 팔을 들고 기형을 왕 옆으로 세워주죠. 왕이 그리고 참새를 막 입으로 집어 넣으려는 중입니다. 어린이가 싱겁게 노래를 들어왔어요. 왕은 어린 딸의 울음소리를 듣자 금해져서 슬며시 웃음을 짓고 살았어요. 그때였어요.
노래입니다. 부자 천재는 노래하지만 왕의 코는 잘렸다네. 부자 천재는 노래하지만 왕의 코는 잘렸다네. 돈도가 반갑습니다. 영치년 스토리텔러 윤영입니다. 잠깐 석학과 시작입니다. 옛날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곱고 손재주 많은 소판이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소판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했어요. 아버지는 지혜로운 부모님을 거쳐 그렇지만 꿈꾸지 않으나 하시고 말았어요. 또 소판이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어머니랑 소판이는 똑똑하고 마음도 착했지만 새어머니와 어머니는 소판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넌 일이나 해. 밥 짓고 물 기르고 빨래까지 다 하라고. 소판이는 하루 어떻게 하면서도 착한 마음을 하루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소판이는 자신만의 집을 찾아갔어요. 나도 무엇을 줄 것인지 몰랐어요. 이거야, 너만 있으면 나 예쁘지 않아. 언제나 내게 있어. 그러자 너도 소판이 넣으면 내주면 사장님은 바뀌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모르는 지 않았어. 소판이와 이거는 그러던 날이 왔어요. 소판이를 홀려 따라온 새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떴어요. 네가 물고기를 홀려를 감추고 키우고 있었구나. 소판이를 온 새어머니 다리를 보고 어떻게 소판이를 느껴 이거는 깜빡 속에서 어디를 내렸다가 그만 새어머니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새어머니를 그저 물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판이는 부모가 살아난 것을 알고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남은 이모의 뼈를 신속히 모아서 성스럽게 믿어주었답니다. 그날 밤 소판이는 꿈을 꿨어요. 꿈이 나타나니까 말했어요. 소판이는 내 뼈에 소원을 세워보라. 정성을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며칠 다음 이웃나라에서 크고 꽃이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웃나라에서 제가 현재요.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모두 모두 초대한대요. 소판이는 축제를 가고 싶었지만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너가 내가 무슨 축제냐? 마당에 과일나무나 지켜. 소판이는 축제에 너무 가고 싶어서 꿈에 이거가 하나를 생각해서 이번에 기도했어요. 저도 가끔 축제에 가고 싶어요.
내 거 하나 드릴까? 나. 뭐야? 있나? 꼭 한번 만나고 싶다. 하나 있어. 하지만 정체가 될까봐 소리를 몰아갔어요. 그러다 그 마음은 방금 신발 한자도 어느 말았어요. 왕자가 다리 천문사예요? 신발에 찾아야 해. 왕자는 방금 신발에 찾아서 온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마침 황금 신발이 성곽을 데워왔어요. 황금 신발은 소파리아가 발에 꼭 맞았어요. 왕자는 크게 받았어요. 내가 찾은 자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파리아는 두번 황금 신발을 신고 소파리아처럼 우리 모두 착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해요. 진짜오, 진짜오. 네, 오늘은 이렇게 등장하는 선생님이 각 나라의 국기를 하나씩 여기다 꽂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수경입니다. 비를 내리게 한 두꺼비. 옛날 베트남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어요. 동물들은 동물 대표를 하늘나라 임금에게 보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로 결정했죠. 동물들은 민첩하고 영리한 토끼를 대표로 뽑았어요. 하지만 토끼는 사양하면서 두꺼비를 추천했어요. 두꺼비가 대범하고 지혜롭다면서 말이에요. 동물들은 두꺼비에게 대표가 되어달라고 모두 부탁했어요. 동물 대표가 된 두꺼비는 여우와 곰, 호랑이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여우와 곰은 그러기로 했지만 호랑이는 아니었어요. 작은 두꺼비를 어찌 믿고 함께 가겠어. 넓이뛰기 시합에서 나를 이기면 따라가지.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연못을 훌쩍 건너뛰었어. 그리고는 하고 울었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두꺼비가 나 여기 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랑이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연못을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꺼비가 자기보다 훨씬 먼 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 두꺼비는 호랑이 몰래 호랑이 꼬리에 매달려 왔다 갔다 한 거였죠. 호랑이는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나는 동물의 왕이야. 두꺼비 내가 어떻게 나를 이겨? 그리고는 입을 벌려 온갖 짐승의 털을 뱉었어요. 자기가 잡아먹은 짐승들의 털이었죠. 그러자 두꺼비도 입을 벌려 털을 잔뜩 뱉었는데 그건 바로 호랑이 털이었어요. 아까 호랑이 꼬리를 물고 오간을 하고 호랑이 털을 잔뜩 삼켰거든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두꺼비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두꺼비는 여우, 곰, 호랑이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드디어 두꺼비 일행이 하늘 궁전에 도착했어요.
두꺼비는 여우, 곰, 호랑이를 숨게 하고 혼자 궁전 앞에 있는 북을 동동 쳤어요. 북소리를 듣고 하늘나라 신하가 나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늘나라 임금을 뵈러 왔소. 하늘나라 신하는 하늘나라 임금에게 두꺼비가 북을 쳤다고 전했어요. 화가 난 하늘나라 임금이 말했어요. 고작 두꺼비라고? 하늘 닭을 보내 쫓아내라. 하늘 궁전에서 하늘 닭이 나오자 숨어있던 여우가 달려나와서 하늘 닭을 확 깨물어 버렸어요. 그러자 하늘나라 임금은 하늘 개를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곰이 하늘 개를 밟아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임금은 하늘 군사를 내보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하늘나라 임금은 작은 두꺼비가 너무 두려워져서 궁전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늘나라 임금이시여, 땅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어찌 모르십니까? 알고 보니 비의 신이 용이 게으르게 잠만 자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어요. 하늘나라 임금은 용에게 비를 내리게 하고 두꺼비에게 말했어요. 용이 다시 게으름을 부리면 크게 소리를 지르거라. 그러면 곧 비를 내리겠노라. 두꺼비는 하늘나라 임금의 신임을 얻게 되어 누구도 감히 두꺼비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두꺼비가 울면 곧 뭐가 올 거라고요? 뭐가 올까?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혹시 베트남 두꺼비가 크게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와! 베트남 두꺼비 나와주세요. 신짜오, 신짜오, 신짜오. 두꺼비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네요. 여러분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신짜오, 신짜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베트남에 이렇게 더운데 비가 한 방울도 또 내리지 않고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꺼비가 울어야 돼요. 두꺼비가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베트남의 비가 주룩주룩 내릴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하면 두꺼비와 함께 크게 소리를 질러주세요. 하나, 둘, 셋. 그만. 꼬몽. 두꺼비가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네요. 여러분, 참 잘했어요. 자,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땀삐에. 뒤로 돌아주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일까요? 우리 친구들 잘 맞췄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가까운 또 가깝지 않은 나라 일본은 어떤 옛날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홍광자 영시니어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곤니치와 영 스토리텔러, 영 시니어 스토리텔러 홍광자입니다. 앉아서 해야죠.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새를 삼킨 할아버지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어떤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들에 나가 밭을 갈다가 괭이를 밭 가운데에 세워놓고 쉬고 있었지요. 그러자 작은 새 한 마리가 호로록 날아와 괭이자루에 앉아서 이쪽에서 찍찍 저쪽에서 찍찍 비단자랑 이 세상에 꿀 한 병 가지고 돌아갈까 비비라빙 하고 울더랍니다. 오랍쇼? 그 참 재미있는 말을 하면서 우는 새로군. 어디 이번엔 내 손가락에 앉아서 울어보렴 하고 손가락을 내미니까 작은 새는 포롱 날아와 손가락에 앉아서 이쪽에서 찍찍 저쪽에서 찍찍 이 세상 비단자랑 이 세상에 물 한 병 가지고 돌아갈까 비비라빙 하고 울었답니다. 그거 참 재미있는 새로군. 어디 내 혀에 앉아서 울어보렴 하고 혀를 내밀었다나요. 그랬더니 또다시 작은 새는 포롱 날아와 혀에 앉아서 이쪽에서 찍찍 저쪽에서 찍찍 비단자랑 이 세상에 꿀 한 병 가지고 돌아갈까 비비라빙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그거 참 재미있는 새로군 하면서 말하려고 하는데 혀가 움직이자 그만 새를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할아버지의 배가 불룩불룩 하더랍니다. 배꼽에 손을 대어보니 새꼬리가 불쑥 튀어나와 있더래요. 오엽씨? 이게 뭐야? 하면서 새의 꼬리를 쭉 당겨보니 또 한 번 이쪽에서 찍찍 저쪽에서 찍찍 비단자랑 이 세상에 꿀 한 병 가지고 돌아갈까 비비라빙 하고 그 뱃속에서 소리를 내지 않겠어요? 참 재밌군. 빨리 집에 돌아가서 할멈에게 들려줘야겠어 하고 급히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 뱃속에서 나는 소리를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영감 참 재미있는 새를 삼켰구려. 마침 내일 건너마을 건너편에 사또의 행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 고운 노래소리를 들려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소. 옳지, 그래보세.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건너편 마을에 사또 행렬이 있을 그 건너편 마을에 커다란 나무에 올라가서 사또의 행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두 물러섰거라, 모두 엎드리거라 하면서 사또의 행렬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오고 있던 같이 함께 맨 앞서 오던 포졸이 나무 위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나무 위에 있는 놈은 누구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노래를 하는 할아범이요 하는 소리를 사또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또가 어디 노래 한 줄 해보려구나 하니 할아버지는 나무에서 미끄럼을 쭉 뜨고 내려와서 새 꼬리를 쭉 잡아당겼지요. 그러자 뱃속에서
이쪽에서 짹짹, 저쪽에서 짹짹, 비단자랑 싹싹. 이 세상에 꼬라편 가지고 돌아갈까? 비비라빙 하면서 호 소리가 나거든요. 과연 재미있는 노래로구나 하고 사또는 즐거워하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간신히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상금을 내렸답니다. 이리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나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네, 채를 삭힌 할아버지. 세노. 예, 세 번째 깃발, 몽골의 깃발을 여기에다 꽂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시니어 스토리텔러 정영림입니다. 근데 제가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건방져서. 사실은 비밀이 있어요. 모자가 떨어져요. 그거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호의 하얀 말입니다. 옛날 몽골의 넓은 초원에는 수호라는 가난한 양치기 소년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수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양 20마리를 이끌고 넓은 초원으로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이곤 했죠. 어느 날 수호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하얀 것을 안고 달려왔어요. 그것은 갓 태어난 하얀 망아지였어요. 내가 집에 오는데 이 녀석이 그새 땅바닥에 쓰러져서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그냥 두고 오면 늑대 밥이 될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그날부터 수호는 아주 정성을 다해 하얀 망아지를 돌봐줬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하얀 망아지가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그리고 아주 씩씩한 말로 자라났어요. 어느 날 수호가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말 울음소리하고 양들의 막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양 우리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하얀 말이 사나 늑대 앞에 딱 버티고 서갖고는 늑대가 양 우리 쪽으로 못 가도록 가로막고 있었어요. 얼른 수호가 늑대를 쫓아버렸죠. 그러고는 하얀 말이 땀을 막 흘리고 있었어요. 글로 가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참 잘했어 하얀 말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야 롤라 오네 해루 바라요 롤라. 어느 봄날이었어요. 사또가 말타기 대회를 열어서 1등을 하면은 그 사람을 사익감으로 삼겠다고 병을 붙였어요. 수호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하얀 말을 타고 그 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고 사또가 아주 건방지게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말타기 대회가 시작되자 여러 곳에서 모여든 씩씩한 젊은이들이 동시에 말 채찍을 휘두르며 달려나갔어요. 말들이 마치 하늘을 나는 듯이 달렸어요. 물론 수호의 말이 1등으로 들어왔죠. 저 말이 1등이로구나. 저 말 탄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데리고 온 사람은 보잘것없는 양치기였잖아요. 사또가 시치미를 뚝 떼고 내가 너에게 은화 3개를 주겠으니 하얀 말은 두고 어서 돌아가거라. 깜짝 놀란 수호가 저는 말타기 대회에 온 것이지 말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하고 씩씩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아니 저 보잘것없는 녀석이 감히 나에게 대들려니 저 녀석을 때려 눕혀라. 그러자 하인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렸어요. 겨우 친구들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제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봤죠. 그래서 이제 수호의 병은 다 나았지만 이 마음에 하얀 말을 뺏긴 슬픔은 가셔지지가 않았어요. 한편 사또는 찐말을 손에 넣자 자랑이 하고 싶어서 잔치를 열었죠.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자 사또가 하얀 말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하얀 말이 나타나자 사또가 뜬큰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얀 말이 갑자기 히 하면서 아빠를 높이 쳐들었어요. 순간 사또가 고삐를 놓치고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 사이에 하얀 말이 그냥 쏜사같이 달아났죠. 땅바닥에서 사또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잡아라! 못 잡으면 활을 쏴서 죽여라! 그러자 군사들이 달려들어서 막 활을 쏘기 시작했어요. 한편 수호가 막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서 따그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얼른 밖에 나가봤죠. 와, 내 하얀 말이다. 그런데 정말 하얀 말이 숨을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며 돌아왔어요. 몸에는 수십 개의 화살을 꽂고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얀 말아, 사랑하는 하얀 말아, 제발 죽지만 말아도. 차강 마루 미니 헤르테 차강 마루 미트니 히에 하지만 하얀 말은 너무 지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숨결도 점점 가늘어지더니 눈빛마저 희미해지면서 이튿날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어요. 수호는 하얀 말을 잃은 슬픔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어느 날 겨우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 하얀 말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지 마. 내 뼈와 가죽과 그리고 심줄과 털로 악기를 만들면 내가 언제든지 네 곁에 있을 수 있잖아. 언제나 너를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수호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갖고 꿈에서 하얀 말이 일러준 대로 뼈와 가죽과 힘줄과 털로 열심히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 악기가 바로 마두금이라는 몽골의 전통 악기예요. 말머리 검은 고라는 뜻이죠. 몽골 사람들에게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친구이자 가족이며 영혼이에요. 그날 이후 몽골 사람들은 마두금 소리를 들으면 영혼, 그리고 말해 영혼 우정, 그리고 떠난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기억한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만든 마두금인데요. 사실은 마두금이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초원의 첼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두금이 첼로하고 길이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치고 이제 이거는 이만치 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먹힌대. 제가 마두금 이거를 녹음해 왔는데 안 먹힌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몽골 악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첼로하고 같이 앙상블로 이걸 하는 거를 봤어요. 제가 몽골에서. 근데 너무 멋있어요. 별이 막 반짝이는 밤에 그 사람들이 이거 하고 첼로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초원의 첼로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몽골 말 한번 배워보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야를라 바야렐라 드레헤르 레르
바야를라 바야를라. 바야를라 눈에 해루 바야룰라 바야룰라 눈에 해루 바야룰라. 감사합니다. 네. 나마스테. 네, 이번에 등장한 이야기꾼은 인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네 해리 월라포츠샹, 금꼬리 달린 뱀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멀고 먼 인도 아쌈 지방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농부에게는 수자타라는 아내와 7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대요. 농부하고 수자타는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농부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들에서 일을 하고, 수자타는 집안일을 해야 했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 청소를 하고, 강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산에 가서 땔감을 주워오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고. 수자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 수자타와 이 농부의 아들 7명은 어떤 아들들이었냐면 천하의 게으름뱅이들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타가 신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신이시여, 다음에 제가 낳는 아이는 꼭 저를 잘 도와주는 그런 아들을 낳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대요. 마을 사람들은 수자타가 꼭 그런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자타가 아기를 낳았는데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뱀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뱀으로 낳은 아들은 집에 있지 않고 스르르 밖으로 나가더니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수자타는 사람이 아니라 뱀을 낳은 것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 아들이 산으로 올라가 버리자 너무 슬퍼서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자타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그 뱀 아들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너무 울지 마세요. 저는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뱀으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아니 아가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어머니, 저는 전생에 엄청 큰 부자였습니다. 저에게는 금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많은 금으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돌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금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아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어머니, 저는 이제 날마다 어머니께 금을 한 냥씩 드리는 것으로 제 죄를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금을 한 냥씩? 아니 어떻게? 어머니, 저는 날마다 부엌에 와서 우유를 한 잔 마실 거예요. 그러면 우유를 마시는 동안 어머니는 제 꼬리를 1인치 되는 곳을 칼로 자르시면 그 꼬리가 황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타는 꿈에서 깼어요.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자타는 왠지 꼭 그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부엌에 가서 우유를 한 잔을 딱 따라놓고 뱀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잠시 후에 부엌 문으로 뱀 아들이 쓱 들어오더니 우유를 한 잔 굴깍굴깍굴깍 먹으면서 수자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얼른 제 꼬리를 자르세요 이러는 것 같았어요. 수자타는 꼬리를 딱 보고 1인치가 되는 곳에 칼을 대고 꼬리를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꼬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뱀 아들은 날마다 부엌에 와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수자타는 꼬리를 자르고, 그러면 그 꼬리가 금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자타의 집은 점점 더
풍부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먹을 것도 넉넉하게 먹고요. 옷도 이렇게 잘 차려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7명의 아들들이 글쎄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 한 냥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큰 아들이 수자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돈이 다 필요해요. 그러자 수자타가 말했지. 얘들아, 우리는 이미 하루에 한 냥씩 금을 받고 있다. 이미 충분하다. 우리는 이걸로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이 7명의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면서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어머니, 우리 그 착한 뱀 동생은 꼬리를 1인치를 조금 더 자른다고 그래서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꼬리를 1인치만 더 잘라주세요. 처음에 수자타는 단호한 마음이었지만 이 아들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꼬리를 1인치에서 요만큼만 더 자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아마 우리 아들도 이해를 해줄 거야. 어느 날 수자타는 뱀 아들이 들어와서 우유를 꿀꺽꿀꺽꿀꺽 먹는 것을 보고는 꼬리 1인치에다가 1인치를 더 한 자리에 칼을 대고 탁 잘랐어요. 그러자 그 순간 꼬리에서 피가 철철 쏟아져서 뱀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 2인치 자른 꼬리는 더 이상 금으로 변하지 않았어. 그걸 본 수자타는 엉엉 울면서 통곡을 했죠. 그러자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은 7명의 아들들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 우리는 이제 날마다 금을 주던 동생이 사라져버렸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금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 수자타와 7명의 아들은 통곡을 하고 말았다 하는 인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녀가드. 네, 이제 다음 이야기 들을 때까지 좀. 시니어 스토리텔러 이영숙입니다. 콩쥐 박쥐. 옛날 저기 말에 콩쥐가 살았어요. 콩쥐는 어린 적에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와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어머니 집으로 왔어요. 콩쥐야, 인사드려라. 새 어머니입니다. 새 어머니는 파스타는 쌀을 데려왔어. 새 어머니, 파스타만 불구하고 콩쥐에게는 하루 종일 힘든 일만 시켰어. 콩쥐야, 저 건너들 산에 다 냈냐? 왜, 콩쥐야, 이 걸레를 새해는 데까지 쌓이거라. 착한 콩쥐는 새어머니가 실제로 콩쥐를 따라지만 묵묵 참은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지. 하루는 새어머니와 파치가 콩쥐에게 말했어. 오늘은 새로운 주머니 잔치를 해보자는구나. 나와 파치는 잔치집에 다녀오마. 주장하고 있어. 어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자 새어머니 눈꼬리가 싹 들어가는 너 속에 물을 가득 가득 채워놓고 엄석에 깔아놓은 그걸 깔끔하게 찌워놓고 내 얼굴을 다 짜가져 그때 오너라. 그때는 걸어붙이고 물을 주러 나가요. 그런데 아무도 물을 부어도 물들이 차지 않았어. 이상하다.
생각하는 속이야. ስለ보는데 물가장에 그냥 부모님 아이들이야. 연금이 한 마리가 어디로? 의자에 앉아서 공기 아가씨, 내가 이 돼지 구멍을 막아줄게요. 그것도 큰 애들도 키워주고 갔어. 인생은 별을 쓰는 차이야. 그때 얼굴에다가 별을 놓고 아무리 키워도 배가 키우지 않았어. 이 별을 언제나 찍는다. 내가 항상 찍었는데 찾을 때가 늘 날아갔어. 공기 아가씨, 우리가 도와줄게요. 저들은 별을 껍질을 던져놓았지. 그 열쇠를 짜야 하는데 공기는 생각이 딱 붙여졌어. 이러다가 잔치가 다 끝나버리겠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천장내기 내려왔어. 내가 알려주니 어서 집에 가져오나. 선생님은 부자머리가 50까지 줄었단다. 공주는 집에 쳐져있고 자기 집에 갔어. 공주는 어머니가 깜짝 놀랐지.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 어머니는 다 쓰고 왔어요. 거짓말이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못해? 그래요, 어머니. 후반에도 나름을 터뜨리고 잔치집은 뛰쳐나왔어. 정신없이 치료받아 보니까 신방까지 엎어진 줄도 몰랐단다. 정말 오늘까지 50살을 살고 있어. 어머나, 이해하니까 저희 제가 나갔어. 마을 직진마다 들어갑니다. 홍진의 집은 이름이 말은 홍진마다 딱 맞았어. 홍진은 잘 가는 한 가지 들고 와 신었어. 시끄러워 소리야. 원님은 홍진을 가려러 맞이했단다. 아이고 배 아파라. 왜 그냥 둬? 홍지가 원님의 습시다. 이 새어머니의 실실이 부끄러워. 원님을 찾다. 새어머니와 공주를 찾았어. 공주야, 그냥해라.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쏘았다. 문을 열는데 그 사람 영원히도 끌려가서 와! 이래서 있어. 그러더니는 갑자기 공주를 잡으랐어. 너는 지금부터 원인을 그것을 해야 한다. 잠시 후 원인이 집으로 돌아왔어. 고양이 늙은 고기 툭툭 해줬네. 몸이 아파 어서 그래. 얼렁뚱땅 넘겨버렸어. 근데 여기 학생들이 거기서 어디겠어? 그래 난 진짜 배웠어요. 하면서도 감사의 원인이 영어가 아니잖아. 너는 난 영어를 가르쳐. 연꽃이 참 아름답구나. 연꽃을 보고다가 꽃들이 떨어져.
이런 꽃이 파지가 지나가기만 하면 쭉 따라 나와 파지의 머리를 막 치워 뜯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상한 꽃이 다 있나? 파지는 그것들을 알고 가봅니다. 며칠 후 현실을 얻으러 아동의 결정이 하고서 결정하고 아니 이런 곳에 여기 왜 판사가 있다니 와. 그래서야 원님은 자기를 깨닫게 되었지. 원님은 세어가냐 파지를 돌려서 숨을 내고는 뻗게 원님을 쫓아버렸어요. 그 후 원님은 아무까지 않고 온몸에 오는 파랗게 네, 여러분 재밌게 잘 들었나요? 여기 많이 오셨나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시발로가 아닙니다. 네, 국기를 불러주시고 잠깐만요. 시바이비.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라오스 옛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라오스 남자 옷을 입었답니다. 시바이디. 시바이디. 까꿍.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1년에 9마리 어흥 라오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라오스어로는 띠느미 아욱까욱과 어흥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띠느미 아욱까욱과 어흥. 근데 우리나라는 훌륭한 세종대왕님이 계셔서 어흥이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밖에 여러 나라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라오스는 이렇게 한다거나 어흥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다 같이 라오스어로 시작. 옛날 아주 까마득한 옛날 하늘이 지금보다 가까이 있던 옛날에 어느 깊고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늘 외로웠던 호랑이는 과연 내가 몇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 궁금하였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고 온화한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샤오신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드디어 호랑이는 길을 떠났어요. 쭉쭉 뻗은 대나무 숲과 야생 바나나 나무 숲을 지나고 숱하게 꼬리처럼 구부러진 숲을 지나고 드디어 잠자는 용처럼 생긴 바위를 지나서 하늘나라에 도착했답니다. 호랑이가 하늘나라에 도착해서 보니 커다란 저택은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답니다. 바로 이곳이 샤오의 땅이고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평화로운 곳이지요. 호랑이랑 그곳에 도착하자 샤오신이 물었어요. 그것도요 아주 온화하게, 호랑아, 이곳엔 왜 왔느냐? 네, 샤오님, 저는 외롭습니다. 과연 제가 몇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샤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1년에 9마리. 네? 정말입니까, 샤오님? 아, 정말입니까? 호랑이는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렸어요. 그런데 잠깐만, 호랑아, 그 말을 잘 기억하거라. 내가 몇 마리의 새끼를 낳느냐는 내가 그 말을 잘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는 이에 달려있구나. 네가 그 말을 잊어버리면 나도 별 도리가 없단다. 알겠느냐? 네, 샤오님. 호랑이는 샤오님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숲으로 돌아오었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지? 나는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그토록 중요한 샤오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호랑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거니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보자. 1년에 9마리 어흥 어흥, 1년에 9마리 어흥 어흥, 라우서 삐능미 아우까우뚜아 어흥 어흥, 삐능미 아우까우뚜아 어흥 어흥. 호랑이가 이렇게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숲으로 돌아오는데 한 무리에 흰 나비떼도 보았어요. 그리고 초록줄 무늬뱀도 보았고요. 메추라기와 뻥의 울음소리도 들었지요. 하지만 누구 하나 호랑이 노래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숲속에 살고 있는 커다랗고 똑똑한 까마귀가 호랑이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지 뭐예요. 이상하다. 어째서 호랑이가 입이 튀니까지 찢어져서 좋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지? 안 되겠다. 하늘에 살고 있는 샤오신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까마귀는 하늘나라로 가는 지름길인 사각다리 길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샤오님 앞에 가서 물었지요. 현명하신 샤오님, 어째서 호랑이가 출마를 하면서 1년에 9마리 어흥 어흥, 삐능미 아우까우뚜아 어흥 어흥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그건 말이다. 호랑이가 외롭다고 몇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냐고 묻기에 내가 1년에 9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구나. 네? 뭐라고요? 샤오님,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까마귀가 1년에 9마리씩 새끼를 낳는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서 온통 호랑이만 남아있을 겁니다. 현명하신 샤오님, 제발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를 어쩐다. 내가 호랑이에게 한 번 한 약속은 호랑이가 그 말을 기억하는 한 나도 별 도리가 없구나. 네? 호랑이가 그 말을 기억하는 한? 호랑이가 그 말을 기억하는 한? 까마귀가 몇 번 되뇌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빨리 호랑이한테 가서 사용해보고 싶었지요. 까마귀가 호랑이를 찾아서 숲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햇빛이 미어미어 지고 있을 때였답니다. 까마귀가 커다란 나무에 앉아서 보니
저 멀리에서 1년에 9마리 삐능미 아우까우뚜와 한 번 더 삐능미 아우까우뚜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느냐고 자기가 지나가야 될 바로 그 나뭇가지 위에 까마귀가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까마귀는 호랑이가 나뭇가지 밑을 지나갈 때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날아올랐지. 깜짝이야. 어느 놈이냐? 호랑이가 들방거렸어요. 그때 까마귀가 지금 떼고 말했죠. 어머나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까마귀예요. 이놈 까마귀 놈아, 내 이놈 때문에 내가 부르던 노래를 잊어버렸지 않았느냐? 호랑이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요 호랑이님이 부르던 노래를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호랑이님은 지금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면 그년에 한 마리 아울 삐삐삐 아우 누구와 어우 하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오 까마귀야 고맙다. 내가 9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한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이냐. 앞으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 되겠구나 하더니 호랑이는 9년에 한 마리 어흥 시끼삐 니 아우 누구와 어흥 시끼삐 니 아우 누구와 어흥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자기가 살고 있는 동굴로 돌아갔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날 호랑이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라고 합니다. 썩다이